다양한 심리서적이나 심리학자들이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게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처음에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너무 거부감이 들었어요. 저는 감정 그 자체를 표현하는 게 불편한 사람이고 그런 것들에 시간을 쓰는 게 무의미하고 쓸모없는 에너지를 소비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을 공부하고 스스로의 감정을 조금 더 파는 연습을 해보면서 왜 이름 붙이기가 효과적이라고 하는지 알겠다. 이런 것들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게 왜 중요한지 혹은 그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잠깐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감정이 무엇인지 의미를 살펴보면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 생겼을 때 일어나는 우리의 정신적인, 심리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나 주관적인 반응들인데 한 가지를 보았을 때 다양한 감정의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고 심지어는 한 가지 감정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우리 모두 그 감정을 다르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색깔을 보는 것과도 같은데요. 누군가에게 석양이 지는 게 무슨 색이야? 라고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분홍색, 어떤 사람은 주황색, 어떤 사람은 노란색이라고 대답할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 모두 다른 눈을 가지고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다른 색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감정 그 자체에는 나쁘고 좋고 옳고 그르고 라는 개념이 없어요. 모든 감정에는 저마다의 이유가 있고 모든 감정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는 단서가 됩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목표는 무엇인지, 혹은 어떤 기억이 나에게 영향을 주는지 그 길을 찾아나가는데 도움을 주는 친구들이에요. 그럼 왜 감정을 명명하는 게 도움이 되냐? 첫 번째는 나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뭔가를 얘기했는데 내가 그게 왠지 기분이 나빠. 왠지 서러워. 실망스러워. 그러면 내가 그 감정에 따라서 원하는 뭔가 있는 거예요. 혹은 내가 가치를 두는 뭔가가 건드려진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이해하는 단서로 작용이 됩니다. 특히나 화라는 감정이 더 자세하게 그 밑에 깔려있는 기분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다루기 쉬운 감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화가 났어 라고 표현하면 그거 자체도 뭔가를 알려주는 신호지만 내가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 더 그 감정을 깊게 살펴봤을 때 나는 뭔가 이런 걸 원했구나. 나는 뭔가 이게 싫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어지는데 그 감정에 휩쓸려서 자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되려 어떤 선택을 할지 나에게 주도권이 생깁니다. 그 감정에 반응해서 즉각적으로 행동할 것인지 아니면 나는 다른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 내가 이 감정을 다루는 방식으로 달리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일기를 써보면서 파악해 볼 것인지 그 사람과 앉아서 내 감정을 전달할 것인지 나에게 선택권이 생깁니다. 이 선택권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게요. 나에게 통제감을 주면서 내 마음에 안정감을 줍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했을 때 우리는 종종 후회하거나 종종 죄책감을 갖기 마련인데 거기서 조금 멀리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선택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과의 소통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내가 이런 감정을 느꼈어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요. 다른 사람에게 너가 이래서 그런 결과가 초래됐잖아 라고 대화하는 방식은 사실 갈등을 더 심화하는 너 중심의 대화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나를 중심으로 내가 이 상황에서 무슨 감정을 느꼈는지 주관적인 표현을 하게 되면 상대방도 나를 더 잘 이해하게 되면서 이 의사소통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관적인 생각인데요. 나를 더 잘 보듬어 주게 돼요. 잘 이해하고 선택권을 갖고 소통을 하게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영향을 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와는 별개로 내 감정을 읽어주면서 나를 공감해주기가 편해져요. 아, 너 슬펐구나. 너 서러웠구나. 너 이때는 실망했구나. 나의 마음을 반영해주기가 참 좋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밝혀져 있고 명명되어 있는 감정들에는 어떤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가끔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있어요. 서러운 건 아닌데, 슬픈 것도 아니고, 외로운 것도 아니고, 그 사이 뭔가 미묘한 감정. 그것들을 합쳐놓은 게 아닌 뭔가 다른 형태의 감정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내 감정을 잘 이해하고 잘 읽어주려면 다양한 감정을 알고 있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나의 감정을 명명했을 때 오는 쾌감이 있거든요. 아, 이거야. 딱 정확하게 나를 이해했어. 라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 순간에 이름을 명명한 것만으로 공감받는 느낌. 이름을 붙여준 것만으로 이해받는 느낌. 그런 것들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찾아보면 무드미터 혹은 MBC에서 나오는 감정 목록 5가지의 큰 감정을 깃들로 나눠지는 여러 가지 색채의 감정들 다양한 표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중심으로 내 감정을 찾아보는 연습을 매일 잠깐이라도 해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하루에 5분만이라도 자기 전에 혹은 격한 감정이 나를 찾아왔을 때 그럴 때 잠시라도 그 감정에 머무르면서 이름을 찾아보고 붙여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 평상시에 어떤 감정이 찾아왔을 때 너구나 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세밀함, 민감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저는 지금도 사실 그게 되게 어려워요. 감정을 바로 느끼는 성향이 아니고요. 천천히 나중에 그 감정을 알아차립니다. 어떤 순간에 내가 즐거웠던 것 같았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내가 슬펐어. 내가 서러웠어. 이런 감정이 발견될 수도 있고요. 혹은 더 세밀하게 다양한 감정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한 번에 하나의 감정만 떠오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감정들이 겹쳐질 수도 있고 현재 학문적으로 나온 단어들 외에 다른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감정 관련된 책을 읽는 걸 좋아하는데요. 유명한 책이죠. 제가 낭독으로도 읽었었는데 감정어휘라고 유성경 작가님이 지으신 책. 이게 참 많이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검은 감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검은 감정은 설레다 작가님이 지으셨습니다. 70가지 부정 감정 안내서라고 써져 있는데 나쁜 감정이라기보다는 외면하고 덮어두고 싶었던 부정적인 감정들 그것들을 검은 감정이라고 명명하면서 이렇게 책을 엮어서 만드셨어요. 마지막으로는 슬픔의 이름 붙이기라는 책인데요. 이거는 존 캐닉 작가님이 쓰셨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종류의 슬픔을 표현한 단어들이 나와요. 한 가지 슬픔을 읽어드리자면 아키모니, 그 일이 벌어지고 오랜 시간이 지나 다른 모두가 다른 곳으로 가버린 후에야 깨닫게 된 부당함에 대한 분노. 엔진이 꺼지고 한참 뒤에도 여전히 돌아가는 플라이 휠처럼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꼴사납고 낡아빠진 정의감으로 속을 썩이게 된다. 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여러 단어들이 우리의 마음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외에도 다양한 감정의 책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읽다 보면 이거 진짜 내 마음인데 나도 이런 마음 든 적 있는데 공감이 가면서 다음에 비슷한 감정이 떠올랐을 때 명명하기가 쉬워지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누군가가 이런 감정을 느꼈었구나 하는 안도감, 공동체로서의 감각 그런 것들이 느껴져요. 그래서 내 감정을 좀 알고 싶다. 나도 나라는 사람을 좀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때 나를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하고 잘 전달해보고 싶다. 혹은 나를 잘 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시간을 나에게 선물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저의 지금 감정은 포근하다,
온화하다, 홀가분하다 정도인 것 같아요. 당신의 지금 마음은 어떠신가요?